네, 전 세계에서 우리 방송을 학수고대하고 계시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읽어반자 7강 실용 한자 강의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그 액자라는 말 아시죠? 액자, 그 다음에 액수, 액면가, 금액, 소액 할 때 이 액자가 같은 액자입니다. 액자 할 때 요 글자를 씁니다. 이마 액자, 일정한 양 액자입니다. 액자. 액자 할 때 이 아들 자자를 써야 됩니다. 우리가 글자 자자를 착각해서 쓸 수 있는데 요 글자 자자는 액자, 현판에 쓴 글자를 액자라 그러고 그 쓴 글자나 그림 등을 넣어놓는 틀을 요 액자라 그러죠. 액자. 그렇습니다. 이마, 액자, 일정한 양 액자인데 이마의 뜻으로 안 사용되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실용 단어는 사실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강의 전에 사전을 쭉 살펴보니까 한국어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이마의 뜻으로 사용되는 글자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 액자가 왜 이마액이라는 뜻을 갖게 되었고 일정한 양액이라는 뜻을 갖게 되었느냐? 지금은 액 그러면 금액, 액자 대표적인 뜻입니다. 저는 이 국가주의자도 아니고 그 다음에 어떤 특정 인종이나 민족에 대한 우월주의자도 아닙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서 당연히 한국 사람인 걸 자랑스러워하지만 한국민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나다. 다른 사람은 한국보다 열등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장단점을 가지고 있고 특장점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은 우리 한글이 참 기가 막힌 정말 이 표문자 글자이고 그 글자를 창제한 유일한 그 창제자의 이름이 나타나 있는 그런 아주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그런 아주 뛰어난 문자 체계임에는 틀림없지만 그렇다고 한글이 세상에서 가장 우월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한자가 현재 우리말하고 섞여 있지 않다 그러면 표현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액자를 뭐라고 해야 됩니까? 우리말로 하면 틀이라고 해야 될 겁니다. 틀. 그림이나 글자를 써서 넣어놓은 틀. 그러면 액자로 가지 않고 야 액자 좀 가져와봐 할 때 야 틀 좀 가져와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격이 좀 떨어지지 않나요? 우리가 비록 한글로 액자라고 쓰더라도 이게 한자어에서 유래했기 때문에 한자의 장점들을 우리가 섞어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금액 할 때 금은 이 액수 그러면은 뭐라고 우리말로 순수하게 고쳐야 되겠습니까? 소액이다, 정액이다 할 때 뭘로 고쳐야 되겠습니까?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굳이 그런 걸 따지지 마시고 자, 이 액자에서 액자가 놀랍게도 옛날 그림은 없어요. 자, 그럼 보십시다. 이 액자의 액자가 손객자가 사용되죠? 객이 왔다. 객이다 할 때 손객자 플러스 머리혈입니다. 우리가 지금 1급한자 7강은 머리의 윗부분부터 아랫부분까지 쫙 이어지는 겁니다. 기본 글자들. 그래서 머리혈을 살펴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7강에서 이 글자가 나온 겁니다. 요게 발음교임을 알 수 있죠. 손객자가. 한자에서 발음기호 그러면 형성 문자 그래가지고 형과 성 이렇게 나눕니다. 소리성으로. 일부 학자들은 단순히 소리만 따왔다 그러는데 그림 글자의 특성상 소리만 따온 경우는 드뭅니다. 이게 소리를 따옴과 동시에 의미도 가져옵니다. 의미가 99%인 경우도 있고 100%인 경우도 있고 의미가
50%인 경우도 있고 의미가 거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다음에 또 말씀드리고, 어쨌든 이 손객자가 여러분들 이 집안에 가면 이 집안에 이 그 제일 입구에 보면은 이렇게 액자 틀을 만들어 가지고 뭐라고 써놓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 경찰서, 아니면 뭐 시청, 아니면 뭐 여기가 뭐 사또나리가 사는 뭐 관청, 뭐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아니면 조문구 같은 걸 써놓고 집안에다 걸어 놓습니다. 이것이 보통 보면 집안에 가장 잘 보이는 대문이나 현관이나 아니면 그 본체의 이 정면에 딱 붙어 있어요. 그렇죠? 사람으로 말하면 이 이마와 같은 정중앙에 있는 가장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것이 이마라의 뜻을 갖게 된 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돈과 관련된 글자가 되었느냐? 예전에 돈들은 동전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화폐가 나왔습니다. 지폐가. 이 지폐, 화폐, 지폐들은 다 이렇게 틀, 액자처럼 생겼어요. 그렇죠? 여기에 이제 1,000원, 100원, 만원 이렇게 숫자가 적혀 있어요. 이 액자도, 이 틀도, 이 화폐도, 지폐도 숫자에 따라서는 전부 돈 가치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정한 양 액자, 그래서 액수가 얼마냐, 이게 똑같으면 액수가 얼마냐 물어볼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 글자가 틀이라는, 액자라는 뜻도 갖게 되고, 그 액자처럼 생긴 이 지폐가 생겨나면서 거기에 숫자가 들어가게 되니까 일정한 양액, 즉 돈과 관련된 액수, 금액, 소액, 정액, 그런 데 사용되는 글자가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 액자는 이 아들 자자를 써야 되고, 거기에 들어간 글자가 글자 자자고, 그림을 넣는 이 판을, 틀을 액자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뭐 몰라도 되는, 전혀 뭐 우리의 실생활과는 관련이 없는 거지만, 왜 이 액자가 금액과 관련돼서 사용되었을까, 그리고 왜 이마라는 뜻을 갖게 되었을까 살펴보셨습니다. 이 머리 혈자는 글자 하나를 더 볼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는 제일 높은 사람을 대통령이라고 그러고, 그렇죠? 일본에서는 수상이라고 합니다. 일본 나라에서는 원수라는 말도 쓰고 수령님이라는 말도 쓰고, 그 다음에 뭐 수석이라는 말도 쓰고 그럽니다. 뭐 이거 다 뭉뚱그려 가지고 이 뜻이죠. 가장 나라의 권위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통령. 그러면 이 대통령이라는 말, 수상이라는 말, 이런 것들은 분명히 영어에서 번역을 할 때 옛날부터 대통령이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예전에는 뭐 황제가 있고 왕이 있다가, 황제, 왕이 있다가, 그다음에 우리가 뭐 내각일 때는 뭐 내각은 총리라 그랬었나요? 하여튼 뭐 그렇게 하다가 이제 지금 우리가 대통령이라고 쓰는데, 누가 처음에 이 글자를 썼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뭐 그걸 연구하는 사람도 아니고 뭐 연구할 이유도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한자 풀이만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라고 하는데 영어는 프레지던트라 그러잖아요. 프레지던트. 이 프레지던트라는 말은 우리는 대통령으로 옮기기도 합니다만, 이 영어에서는 프레지던트를 쓰면 뭐 총장도 됐다가 회장도 됐다가 의장도 됐다가, 또 뭐 프레지던트 뭐 이러면 또 대통령도 되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 글자는 프리자이드, 사회하다, 주재하다 라는 동사에서 특성을 나타내는 ent라는 전미어를 붙이면서 뭐뭐 하는 사람, 사회 보는 사람, 주재하는 사람에서 프레지던트가 대통령으로 사용이 됩니다. 디퍼런트 할 때도 다르다, 그죠? 디퍼런트,
다르다 할 때도 different 할 때도 사용해요. 특성, 이럴 때는 특성이죠. 예, 특성을 나타내는 어떤 특성이나 또 무엇을 하는 사람을 뜻하는 이엔트라는 이 전멸을 집어넣어서 형용사나 명사를 만든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는 옮길 때 뭐라고 옮겼어요? 프레지던트를 우리는 대통령으로 옮겼습니다. 일본은 뭐라고 옮겼어요? 수상으로 옮겼습니다. 수상이라고 합니다. 얘네들은 뭐 수상이라 그래요. 이 수상은 요게 머리 숫자잖아요. 이게 서로 상자입니다. 얘 수상이 머리와 서로 본다. 이게 뭐 어떻게 해서 가장 높은 직위를 갖는 사람의 뜻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걸 알고 만들었던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이 상자는 서로 본다는 뜻이거든요. 이 나무에 움들이 봄이 되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요 나무의 눈이죠. 이 움들이 트면 마치 이 움들이 눈알처럼 생겨서 서로 보는 것처럼 워낙 많은 눈알이 나오니까 움들이 트니까 그래서 이게 서로 상자입니다. 서로 상자. 그러면 머리 숫자잖아요. 가장 높은 꼭대기에서 쳐다본다. 내려다본다. 살펴본다. 그런 뜻으로 가장 높이에서 머리가 되는 머리에서 살펴보는 가장 높은 위치에서 살펴보는 사람이라 해서 수상이라고 하지 않았나라고 짐작을 해봅니다. 틀릴 수도 있을 겁니다. 예. 만약 제가 제 해석이 틀렸으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한국에서는 일부 나라에서는 대통령 뭐 이 한자를 쓰는 나라가 많지 않으니까 중국 뭐 한국 일본 뭐 이 정도니까 그 세 나라 북한도 대통령 안 쓰죠. 유일하게 쓴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란 말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대통령의 뜻이 여러 번 제가 강의에서 설명했습니다만 여기도 머리 혈자가 있어서 살펴보는 겁니다. 명령을 내리는 머리. 그렇죠? 네, 명령을 내리는 머리는 누구예요? 가장 높은 사람이겠죠. 이게 단순하게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이 머리 혈자를 살펴보는 겁니다. 머리 혈자는 사람의 머리와 몸통 전체를 그려놓은 글자로 가장 이 윗부분에 있는 이 모습에서 이게 머리 혈로 사용됩니다. 머리 혈입니다. 자, 그래서 명령을 내리는 머리가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이 대통령에서 이 대통이라는 뜻도 중요합니다. 대통은 뭐예요? 이 통자는 실사가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리고 채울 충자. 예. 실을 채웠다. 이게 큰 줄기 통자입니다. 밧줄 만드는 이 굵은 이 밧줄들을 보면 이 한 가닥 한 가닥의 이 줄 끈들이 실들이 여러 실이 여러 실을 섞었을 때 큰 줄기, 큰 밧줄이 되는 거잖아요. 밧줄이 튼튼해야, 밧줄이 굵어야, 그래야 그게 이제 밧줄이 굵다. 대통이에요. 소통이 아니라 대통. 큰 밧줄, 굵은 밧줄, 튼튼한 밧줄. 밧줄이 굵으면 심지어 수십만 톤의 배들도 항구에 안전하게 저기 묶어둘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뭐 태풍이 몰아쳐도 이 굵은 밧줄로 인해서 배가 떠내려가지 않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대통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굵은 밧줄입니다. 굵은 밧줄이어야만 5천만, 1억, 뭐 수천만을 이끌고 가는 대통령은 이끌고 가려면 우리가 밧줄에 묶어서 당기고 가려면 그 밧줄이 튼튼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밧줄이 튼튼하려면 아무리 강한 실 한 가닥 가지고는 튼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실을 삼겹줄이라는 것처럼 여러 번 겹쳐서 만들어야만 대통을 만들어야만 밧줄이 튼튼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5천만도 1억도 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안 끊어지고.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면 뭘로 끌고 가요? 명령을 내려서 끌고 가는 거예요.
대통령의 것은 명령을 통해서 끌고 가는 거잖아요. 명령을 통해서 인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라는 단어를 한자어를 가지고 만들어냈어요. 프레지던트를. 누가 이걸 처음에 만들어낸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1급 한자 7강의 실용 한자 편에서는 액자, 그 다음에 금액, 그 다음에 대통령, 영자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좀 길어졌네요.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